우리나라 영화든지 서양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깡패나 건달들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뭐 구두를 닦는 장면이나 또 좀 심하면은 구두를 혓바닥으로 핥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사실 이런 굴욕적인 장면에 오리지널 요즘 이제 지적 소유권은 누구냐 그러면 한나라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쟁취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한신이라는 명장이 사실 지적 소유권자입니다. 사마천은 20살 때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한 3년간에 걸쳐가지고 300만 제곱킬로미터 가까이 되는 그 당시 중국 한나라 땅을 역사 현장을 대부분 다 탐방하는 그런 아주 2100여 년 전의 학자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또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현장을 방문합니다. 사기가 생생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가운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마천이 20살 때 약 2, 3년간에 걸쳐가지고 역사의 현장들을 다 돌아다닌 덕택입니다. 사마천 한신의 고향인 오늘날 강소성 회음시라는 곳을 직접 탐문을 했습니다. 탐방을 해가지고 한신의 열전, 그 회오무 열전을 상당히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오늘 바로 그 한신이 젊은 날 건달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기 싫어서 건달들의 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과지욕,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과자라는 건 바로 이제 가랑이라는 뜻이고 하자는 아래 하자죠. 그래서 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고 해서 과지욕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기에서도 명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과지욕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토사구팽 당하게 되는 한신의 비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과지욕 참는 장면, 무엇을 참을 것이며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걸 참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거는 참아서는 안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마천이 한신의 고향을 탐문을 해가지고 그 고장 사람들에게 한신의 젊은 날 또 어린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신의 관계에 대한 거의 모든 일화들은 다 수집을 합니다. 사마천이 한신의 고향을 방문했을 당시는 한신이 죽고 난 다음에 채 100년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골 마을에서 정말 건달 생활을 하든 하지만 뜻은 큰 뜻을 품고 있었던 한신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1등 공신이 됐기 때문에 요즘 얘기를 하면 뭡니까? 출세했죠. 그죠? 그걸 우리는 이제 출세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를 비단 옷을 걸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금의 환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금의 환향했던 한신의 이야기는 그 한신의 고향에서는 거의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상당히 많은 그 한신에 관한 이야기를 체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두 가지가 상당히 그 주목되는데요.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한신이 젊은 날, 그 당시에는 뭐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었냐 그러면 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이걸 패금 풍속이라고 합니다.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 한신이 굉장히 큰 칼을 등 뒤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신의 초상화 이렇게 옛날 남아있는 초상화를 보면은 역시 한신이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신이 큰 칼을 차고 다니니까 뭐 직업도 없고 변변하게 일하는 것도 없는 놈이 큰 칼을 차고 다니니까 동네 건달들이 늘 한신을 이제 벼르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다리를 건너가는데 건장한 젊은 역시 그 건달이겠죠. 그죠? 건달이 한신의 길을 막고는 야, 너 큰 칼만 차고 다니면 다냐? 이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가 용기가 있으면 그 칼을 뽑아서 나를 한번 찔러봐라. 한신이 그 건달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참 한신 입장에서는 그 시쳇말로 같지 않죠. 예, 아이고 같지 않은 놈. 그래서 나 싸우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건달이 싸우기 싫으면 내 가랭이 밑을 기어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신이 가랭이 밑을 기꺼이 그걸 기어갑니다. 사마천은 이 대목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독자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한신이 그 가랭이 밑을 기기 전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건달의 얼굴을 잠깐 빤히 쳐다봤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이 사마천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신이 건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는 얘기는 건달을 같지 않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신의 그 오만한 성격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을 사마천이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한신의 운명을 사실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량이 밑을 기고 기는 치욕을 참고 한신이 대장군으로서 성공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날 한신의 고향에 가면은 그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리는 지금 이제 복개되고 없지만요. 덮여 있지만은 과하교라고 해가지고 팻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과하지옥을 통해 가지고 한신이 큰 인물로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사마천은 한신이 그 젊은이 그 시비가 붙었던 그 젊은이를 통해 가지고 젊은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는 대목을 통해 가지고 한신의 마지막 운명까지도 예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과하지옥에 일단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요. 과하지옥이라는 고사성어는 참을 수 있는 것은 참아라는 뜻입니다. 더더군다나 하찮은 일을 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성을 내거나 상대편을 다치게 만들 경우라면은 자기 인생 캐리어에 굉장히 큰 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일부러 고의로 나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해가지고 주먹이 내가 훨씬 더 센데 보잘것없는 인물인데 조금 나를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건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주먹으로 치거나 때려서 상처를 내게 될 경우 그렇게 해서 경찰서 가서 법에 또 따라가지고 처벌을 받는다면은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명성에 대해서 오점을 남긴다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지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쓸데없는 시비, 그다음에 사소한 일 때문에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해가지고 큰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래서 큰 결과를 낳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참아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참을 줄 알아야만이 언젠가는 큰 인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사성어가 바로 과지옥입니다. 한신은 이 과지옥을 통해 가지고 한순간에 인내함으로써 서한삼거리 한 사람으로 남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신은 배수진이라는 유명한 그죠 전투에 필사의 각오를 하고 등 뒤에다가 물을 쥐고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다라는 그 배수의 진이라는 유명한 또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한신이 남긴 재미난 또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조나라하고 그 한신이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한신이 아침에 병사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조나라를 깨부시고 회식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조 회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저녁 때 모여가지고 그 성과가 좋으니까 우리 팀들 오늘 모여서 회식합시다 할 때 그 회식이 바로 한신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기가 그 원전입니다. 회식이라는 그 재미난 단어의 원전도 사실 사기에서 나왔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한신입니다. 한신은 여러 재미난 이야기 일화들을 상당히 많이 남겨놓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방에 의해 가지고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1등 공신이 제거당하는 그 공신 제거의 선례를 남긴 인물이 또 한신이기도 합니다. 사냥감인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인 개는 삶아 죽인다라는 토사구팽으로 결말이 난 한신의 비극의 원래 뿌리가 또는 그 씨앗이 어디 있냐 바로 과지옥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한신이 과지옥을 통해서 한순간은 성공했습니다. 참을 걸 참고 또 사소한 시비에 말리지 않아 가지고 큰 뜻을 품은 남자일수록 사실 사소한 문제, 사소한 시비 때문에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기의 단점을 표출해 버리거나 자기의 승질을 부려버렸을 때는 그 큰 뜻조차도 전부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지옥이라는 고사성어는 한순간 사소한 일을 참음으로 해가지고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나이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하지만 이 과지옥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시비를 참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오만한 성격 때문에 상대편을 무시하는 그 오만함이 결국은 한신으로 하여금 나중에 큰일을 만났을 때는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했다라는 점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순간 치욕 참는 건 중요하지만 그 한순간의 치욕을 참는 것이 사소한 일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오만한 기질에서 나와가지고 상대편을 무시하면서 사소한 시비를 참는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신의 과지욕은 한신이 오만한 성격으로 시비를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시비를 참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을 인식해서 상대편을 무시하거나 상대편을 깔보는 자세로서 치욕을 참는 것이 아닌 상황 분석력에 따라서 상황 인식에 따라서 상황 판단력에 따라서 참을 수 있는 것을 참아내는 사람이 큰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나중에 큰 위기에 닥쳤을 때도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과지욕은 단순한 의미,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만의 과지욕을 알고 계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지욕은 바로 사마천은 거기다 복선을 깔아놨습니다. 사마천의 한신이 오만한 성격 때문에 토사구팽의 비극으로 결말이 나는 것까지도 함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참을 수 있는 건 참아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참지 못할 것도 참아야 되지만 그건 상황 분석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인식에서 나온 참 인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상대편을 무시하고 깔보고 상황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놈이 나보다 훨씬 더 못났고 아주 그 보잘것없는 놈이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는 상대하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을 참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야만이 참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 분석과 상황 판단에 대한 인내와 오만한 성격에서 나오는 인내는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오늘 과지욕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